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했는데 한일 정상회담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일본 방문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뭐 이런 정책적 장벽 해소하고 경제 협력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이런 것들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 그 강제동 해결책을 이쪽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 측의 사과라든가 반성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지 이게 먼저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일본 측은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호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건조라는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이러한 한미일 안보 건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또 계속 요새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있는 한일 간의 경제적 협력이라는 부분, 수출 규제 부분을 풀어준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은 하는데 양국의 공동 선언 발표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것은요, 역시 지금 일본의 자민당 내 극우파들이 아주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해결책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기시다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동 성명을 내면 워딩 하나하나에 신경 써야 되고 잘못하면 일본 내 극우파한테도 다시 기시다 총리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워딩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선언문 자체를 쓰는 것이 일단 부담스럽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수사들은 많이 오갈 거예요. 그죠? 정치적 수사도 오가고 이렇게 외교적 수사도 오갈 텐데 일단 일본 측에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 이 표현도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는지 좀 애매하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본에서 계속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한국의 언론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중심으로 그렇게 역대 내각의 입장으로 계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많은데요. 예, 맞아요. 그러나 일본 쪽에 나와 있는 내용 역시 일본 극우의 입장도 생각하여서 아베 전 총리 시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 예.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바로 최근에 하야시 외상이 일본 국회에서 한국인의 노동, 일제간점기 때 노동은 간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일본의 역대 내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개선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이게 반성이나
사죄 말로 용려를 때리지는 대단히 미지수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냥 한국의 해결책을 평가한다. 네네. 그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일본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제3자 변제 방식, 우리 기업이 돈을 내는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지금 피해 당사자 세 분이 다 거부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뭔가 성의나 호응이 없으면은 이제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 그 제3자 변제 방식 자체가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그 경우는 일단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만들어진 돈을 대법원의 콘탁소에 맡기면 이제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네. 그 콘탁소가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네네. 이러한 내용으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에 인터뷰하고도 해버렸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콘탁 무효 소송을 피해자들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는 일본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한국 안에서 계속 논란거리가 돼가지고요. 분열이 되고 대립이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일제 강제동원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과나 반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조금 없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또 두 번째로 관전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게 관련해서 어떤 호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지금 이제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요거 다시 철회하고 지소미아 원상 복구 요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수출 규제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네. 같아서 예. 일본 측에서 사실상, 호응을 한다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수출 규제라는 것은 현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한일 간에서 어떤 이 부분에서 뭔가 특히 한국 쪽에서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에 판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앞으로 풀어나간다라는 데 이번에 정식으로 정상회담에서 아마 합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인 어떤 이익이 한국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있고, 지소미아를 전산적으로 가동한다라는 부분도요. 사실 전산적으로 이미 가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한국 쪽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전산화시키겠다라는 말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확인한다라는 차원이지. 그것도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국보다 일본 쪽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고 또 일본 쪽에 많은 것을 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 단체들을 함께 연행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네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본 쪽의 경제계하고 한국 쪽의 경제계가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산, 그다음에 독도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되는 게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일단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한국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쪽에서 아마도 5월에 G7 회의가 히로시마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지난 다음에
오염수 반유 문제가 일본에서 거론돼가지고 한국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국 쪽에서 오염수는 그냥 조리수에 불과하다 식의 혹시 견해를 나타낸다며 일본 쪽에서 그렇다면 지금 후쿠시마 주변에 8개의 현에서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거든요. 한국은요. 네네네. 이것을 풀어라. 라고 일본에서 말할 때 명분이 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